오늘 영상은 100세 건강 장수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85세를 못 넘기는 분들의 공통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길어진 수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정작 85세의 벽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숫자만 보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습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병을 키우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건강을 잃었고, 반대로 별다른 약을 많이 드시지 않아도 생활 습관이 좋은 분들은 90세, 심지어 100세를 넘어서도 의외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특별히 큰 병이 없으니까 괜찮아.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 되는 거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 작은 습관의 영향을 받고 그 습관이 쌓여서 노년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명을 단축시키는 생활 습관은 흡연이나 음주 같은 뚜렷한 요인뿐 아니라 자잘한 일상 습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항상 부족하게 자는 습관, 과식을 자주 하는 습관, 혹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묵혀두는 습관 등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행동들이 결국 건강을 위협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85세의 벽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7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길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100세를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오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부족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TV를 보며 보내거나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만보기를 차고 다녀보면 하루 걸음수가 1000보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즉,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다녀오고 부엌 오가고 거실에서 TV 보며 생활하는 것 외에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우리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뼈와 관절은 약해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근육 감소는 단순히 팔, 다리가 가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쉽게 넘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낙상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70세 이후 고관절 골절 환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진 충격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움직임이 줄어들면 폐렴, 욕창, 근육 소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이로 인해 결국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의 한 어르신은 특별한 지병이 없었습니다. 혈압, 혈당도 정상 범위였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평생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움직임이 줄면서 폐렴이 찾아왔고
욕창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몇 년 안에 다시는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운동 부족이라는 작은 생활 습관이 결국 삶의 길이를 단축시킨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근육과 뼈의 문제를 넘어서 온몸에 영향을 주는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심장은 운동을 통해 펌프질이 강해지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져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뇌 역시 혈류가 줄면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도 운동이 부족할수록 악화되기 쉽습니다. 즉, 운동 부족은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꾸준히 해도 수명이 5년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집 근처 공원,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가끔 한두 시간씩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에서 30분씩 가볍게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갑자기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전문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생활 속 운동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20분씩 꾸준히 걸으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거실에서 음악에 맞춰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셨죠. 그 결과 같은 연령대 평균과 비교해 혈압, 혈당 수치가 모두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는 힘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별다른 비법이 있냐고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매일 조금씩 걸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운동 부족은 눈에 보이지 않게 건강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습관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는 것, TV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발을 들썩이는 것,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쌓여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난 뒤 당장 집 밖으로 나가 1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건강한 100세 인생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히 피곤을 풀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고생했으니 눈만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최고의 치료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기억을 정리합니다. 특히 뇌는 잠을 통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뇌 안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장치가 있는데 깊이 잠들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이 장치가 하는 일은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 특히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이 뒤죽박죽이면 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 속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치매는 나이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수면 습관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잠은 심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혈압과 맥박은 내려가고 심장은 하루 종일 뛴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 심장이 쉴 틈을 얻지 못하고 계속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당뇨병, 비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수면이 짧으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은 줄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즉, 잠을 적게 잘수록 과식이 늘고 단 음식이 더 당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살이 찐다는 말이 사실인 겁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여성은 드라마를 좋아해
늘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피곤해 늘 누워 지내셨습니다. 이 생활이 몇 년 이어지자 혈압이 180까지 치솟았고 결국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거나 대화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큰 병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잘못된 수면 습관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9세 남성은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건강검진에서도 늘 양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밤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인터넷 영상을 보느라 잠을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몇 년 지나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갑이나 열쇠를 자주 잊어버렸고 나중에는 본인 이름조차 헷갈리게 되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병이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약이나 보조제를 찾기 전에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몸의 생체 시계가 흔들려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둘째,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뇌를 강제로 깨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기기를 꺼두고 집안 조명도 은은하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허브차, 보리차 같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쉽게 잠이 듭니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법을 해보세요. 허리를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펴주거나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복식 호흡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수면을 돕습니다. 다섯째,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하세요. 낮에 깊게 자면 밤잠이 방해받습니다. 짧게 눈을 붙이는 정도면 오히려 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수면은 하루 중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좋은 약, 좋은 음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숙면만큼 강력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수면이 바로 잡히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내려가며 기억력이 좋아지고 우울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잠이 줄었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건강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7시간의 깊은 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잠깐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긴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쌓이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간에는 에너지를 끌어올려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장기간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감염에 잘 걸리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또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 결과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기대 수명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 스트레스 지수 역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70대 한 남성은 은퇴 후 생활비와 자녀 문제로 늘 불안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병이 없어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왜 갑자기 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인 만성 스트레스가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혈관, 면역, 뇌세포를 꾸준히 해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햇볕을 쬐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안정됩니다. 호흡과 명상. 복식호흡, 명상, 기도 같은 마음 수련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교감신경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꾸준히 한 그룹은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고 우울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음악 치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활동이 줄어 혈압과 맥박이 내려갑니다. 특히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진정 효과가 큽니다. 사회적 교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와 어울리고 대화하며 살아야 마음도 몸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거나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친구들과의 모임이 끊기면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그 외로움이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운 건 기분 문제지 병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50% 가까이 높이고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도 크게 늘린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키는 독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은퇴 후 자녀들과 연락이 끊기고 혼자 집에만 계셨습니다.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지인이 찾아가 보니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기력이 크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에서는 특별한 큰 질환이 없었지만 실제 건강 상태는 매우 나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또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주 2회는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며 늘 활력이 넘쳤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왜 외로움이 건강을 해칠까? 외로움은 몸에 여러 변화를 일으킵니다. 외로운 상태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오릅니다.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자극이 줄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혼자 지내면 식사를 대충 하게 되고 운동도 줄어들며 술이나 약물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온몸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고립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연결을 끊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교회, 성당, 사찰, 동호회, 어떤 모임이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매주 한 번 산책 모임, 매달 한 번 가족 식사처럼 정기적인 만남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영상통화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손주와 영상으로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잘 지내지? 라는 짧은 안부 인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계는 약보다 강력한 장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그 짧은 대화가 외로움이라는 병을 막아주는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뇌를 지키고 100세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70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위장약, 여기에 진통제나 수면제까지 더해지면 하루에 5가지 이상 약을 드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약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을 잘못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약을 올바르게 먹지 않으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첫째, 남은 약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경우입니다. 감기약, 진통제, 위장약 등을 오래전에 받아둔 채로 다시 아프면 그냥 꺼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시간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보관 상태에 따라 독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나한테 좋았으니 당신도 먹어봐라며 준 약을 처방 없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몸 상태와 병의 원인은 다릅니다. 같은 혈압약이라도 종류와 용량이 달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중복 복용입니다. 약 이름이 비슷하거나 성분이 겹치는데도 여러 병원을 다니며 같은 종류를 2~3번씩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과 신장이 큰 부담을 받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가 약물 부작용입니다. 한 75세 어르신은 두통이 잦아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남아있던 예전 약도 같이 복용했습니다. 결국 간 수치가 크게 올라 병원에 입원했고 한동안 간 기능 회복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78세 여성은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도 졸음이 심해져 결국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너무 오래 복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다제 복용이라고 합니다. 보통 5가지 이상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약이 늘어날수록 부작용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위장장애, 변비, 어지럼증, 간과 신장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기억력 저하, 혼돈 상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다른 병이 생기고 다시 약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을까요? 약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가 처방한 것만 복용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권해주는 약이나 예전에 남은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약 복용 수첩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약을 몇 알 먹었는지 기록해두면 중복 복용을 막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남은 약은 서랍 속에 쌓아두지 말고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세요. 오래된 약은 버리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주치의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이 모두 필요한지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약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을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지금 드시고 있는 약 봉지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약 이름,
복용 시간, 복용량이 헷갈린다면 지금 바로 수첩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병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병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또 대장암, 위암 역시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속이 아프거나 체중이 빠졌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나는 건강하다며 검진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심장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응급시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로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기 검진만 받으셨더라면 미리 발견해서 간단한 시술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즉, 검진을 미루는 바람에 병을 키운 것입니다. 정기 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혈압, 당뇨는 조기 발견 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약을 미리 복용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 대장 내시경으로 작은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검진은 이미 생긴 병을 늦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큰 병이 되기 전에 막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성인은 2년에 한 번 무료로 기본검진을 받을 수 있고 만 66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년 추가 검진이 권장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기본검진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검진에는 여러 중요한 검사들이 포함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는 부정맥이나 심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흉부 엑스선 검사는 폐의 질환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위, 대장 내시경 검사는 소화기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치매 선별 검사와 골밀도 검사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항목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국가 검진만 꾸준히 받아도 70에서 80%의 주요 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검진을 꺼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아픈 데가 없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은 증상이 없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둘째, 괜히 검사하다가 병이 생기는 것 아니냐? 검진은 병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검진은 이미 진행 중인 병을 찾아내어 치료가 가능한 시점에 잡는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검진에 드는 시간은 단 하루,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지켜줍니다. 최근 1년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병원에 예약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기 검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을 100세까지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100세 건강 장수 시리즈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리즈에는 오늘 다룬 주제 외에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습관과 의학적 비밀들을 담고 있습니다. 꼭 다른 영상들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하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7가지 위험한 습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만성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사회적 고립, 잘못된 약 복용, 정기 검진 무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거실에서 음악에 맞춰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살아나고 혈관은 튼튼해집니다. 잠드는 시간을 조금만 조정하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달라집니다. 숙면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잠깐의 명상과 호흡 운동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심장과 뇌를 지켜줍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과식하는 습관을 고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밥그릇을 조금 줄이고 국물은 절반만 남기고 생선, 콩, 채소 위주의 식탁을 차리는 것. 그 시작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은 젊어집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해롭습니다. 하지만 작은 모임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로당, 교회, 동호회, 산책 모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심지어 영상통화 한 통만으로도 외로움이라는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이지만 잘못 쓰면 위험해집니다. 약 복용 수첩 하나만 있어도 언제 어떤 약을 먹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약, 다른 사람의 약은 절대 드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지켜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위, 대장 내시경. 이 기본 검진만으로도 대부분의 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세, 80세 이후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과 마음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걷기, 숙면, 안부 전화, 소박한 식사,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이 단순한 실천이 여러분을 85세에서 100세로 이끌어줄 비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부담 없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큰 지혜와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따뜻하게 응원합니다.